자, 우리는 어제 그 화학적 소화에 효소가 필요함을 알았고, 효소는 어제 효소에 대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 효소는 촉매이고, 그걸 우리는 특히 효소를 생체 촉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효소는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이다. 그리고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효소는 그 단백질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높은 온도 pH 변에 의해서 변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소도 높은 온도 pH 변에 의해 변성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생명체 또 효소는 화학 반응은 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라고 그러죠. 자,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을 우리 뭐라 그래요? 물질 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체 내의 이 화학 반응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효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그리고 이 효소 즉 촉매가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건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촉매가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방법은 뭘 낮춰준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한다? 낮추어준다. 자, 효소가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방법은 뭘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준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래프 또 중요한 두 개가 나왔어요. 아니죠. 어제 하나만 했군요. 자, 오늘 하나 두 개를 할 거예요. 자, 효소의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서 증가하지만 몇 도 이상이 되면 40도 이상이 되면 변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약 38도씨에서 최고치의 그 최고의 활성 온도야. 38도 정도가. 그리고 이제 38도가 지나가면 그 활성도가 오히려 되려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효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pH예요. pH의 반응 속도가 또 영향을 받을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이 각 효소마다 이게 이제 이 각 그래프 요거는 효소마다의 pH에 따른 활성 pH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모든 효소가 동일한 pH에서 활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각 효소마다 그 활성되는 pH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약 pH 2에서 활성받는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 특히 pH 2에서 활성받는 애가 펩신이에요. 자, 얘는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얘는 외워야 돼요. pH 2에서 활성을 갖는 건 뭐다? 펩신이다. 요거는 지금 외워줘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화학적 소화는 자, 우리는 어차피 잘 그림을 잘 보세요. 입에요. 입에서 어디에 이르는 항문에 일러서 입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쭉 진행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나갈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과정에서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전에 한번 계속 얘기했어요. 소화의 목적은 뭐다? 흡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흡수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쭉 보면 즉 소화관에서 소화, 흡수가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 과정을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입이고 입 밑에 여기가 어디예요? 자,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입이죠. 자, 얘는 어디에 연결됐다? 식도랑 연결됐고 식도는 다시 뭐랑 연결된다? 위랑 연결될 거예요. 위 밑에 소장. 그다음에 뭐?
소장, 뭐 대장, 그다음에 항문에 이르는.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위 옆에 소장의 이 맨 앞부분, 여기를 우리 특별히 뭐라 그러냐? 12지장 이렇게 불러요. 12지장이라 부르긴 하지만 12지장은 소장에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12지장은 소장의 앞부분에 있지만 얘는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12지장에서 하는 역할은 다 소장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달려 있냐? 여기 이자가 달려 있어요. 이자 또는 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췌장 이렇게 불러요. 췌장. 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있죠. 인간에게 간이 있죠. 간이 여기랑 또 연결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위치 그림인데 책에도 아마 그게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책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책에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거 넓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요. 자, 입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연달아 필기할 거예요. 입, 그다음에 어디? 식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물은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게 3대 영양소죠. 그죠? 자, 여러분 전에 한번 배웠어요. 자, 탄수화물은 뭐가 돼야 돼요? 최종 목적이. 단당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화의 완성은 탄수화물은 단당류,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소화효소는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자, 소화효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기질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질특이성이 있어서 기질특이성이 뭐다? 자기가 작용해야 될 기질이 뭐한다?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소화효소는 자기의 기질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다른 기질에는 작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만 이제 설명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이제 입에서는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효소는 옛날에는 입에서 나오는 효소는 아밀라제라고 그래요. 아밀라제. 자, 입에서 나오는 효소 이름은 아밀라제 또는 요새 바뀌었어요. 동의어로 뭐라고? 아밀레이스 또는 뭐 여러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 아밀라제가 나와요. 입에서는. 자,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 분해 요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녹말을 입에 들어오면 녹말을 뭐로 바꾼다? 몇 당으로 바꾼다. 누가? 아밀레이스가 또는 아밀라제가. 자, 입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나오는데 얘는 뭐를? 녹말을 뭐로 바꾼다? 몇 당으로 바꾼다. 자,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은 아까 기질특이성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단백질은 입에서 전혀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지방도 입에서는 전혀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효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기질에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로? 아밀레이스를 녹말을 뭐로 바꾼다? 몇 당으로 바꾼다. 자, 얘네가 근데 뭐 입에서 몇 당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어디로 갈 거냐? 식도로 갈 거예요. 자, 어디로 갈 거예요? 식도로 갈 거예요. 자, 식도로 가는데 문제는 이 식도에는 소화효소가
식되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자, 식되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도는 다 뭐예요? 통과. 식도는 다 통과. 그냥 통과. 자, 그 다음에 식도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식도 다음에는 위가 있어요. 자, 식도 다음에는 위가 있어요. 자, 위에서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 펩시노겐. 그 다음에 HCl이 분비돼요. 자, HCl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염산이라고 그래요. 염산.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위에서는 소화효소 펩시노겐과 HCl, 염산이 나와요. 자, 얘는 위에는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도 어때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탄수화물은 위를 통과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없어요. 자, 지방 분해 요소도 없어요. 지방 분해 요소도 없으니까 지방도 어때요? 위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단백질 하기 전에 먼저 HCl에 대해서 좀 해야 돼요. HCl은 염산이에요. 그죠? 강산이죠. 그죠? 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 자, 산이에요. 산이라 굉장히 그 산도가 높아요. 얘 역할은 뭘까요? 권아요? 얘 염산이 역할이 뭘까요? 녹이는 거요. 뭘 녹일까요? 자, 얘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부패를 방지할 거예요. 부패 방지. 자, 부패 방지. 부패가 뭐죠? 나강토? 네, 썩는 거요. 그래요. 썩는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썩는 거예요? 자, 썩는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부패는 세균에 의해요. 자, 세균이 세균도 밥을 먹어야겠죠. 자, 세균도 밥을 먹어야 돼요. 세균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세균이 밥을 먹는데 그 산소가 많으면 그 자기가 먹는 밥을 웬만하면 다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하겠지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걸 불완전하게 분해해요. 불완전하게 분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물질들이 발생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부패예요. 그래서 그 세균이 그 자기가 밥을 먹고 남긴 산물 그것이 우리한테 해로우면 부패, 우리한테 해롭지 않으면 발효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뭐 부패나 발효나 다 세균에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부패 방지인데 부패 방지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패는 뭐 때문인데? 뭐 때문이에요? 김유진? 네, 내가 지금 방금 부패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균. 부패 방지를 한다는 거는 자, 살균 작용을 담당할 거예요. 즉 살균 작용을 통해서 부패를 뭐한다? 막는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펩신은
펩신은 단백질 분해효소예요. 자, 그러면 펩시노겐이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될 거긴 한데 효소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근데 왜 펩시노겐으로 분비했을까요? 자, 김리원? 네.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펩시노겐은 앞으로 펩신이 될 애예요. 그 얘가 약 pH 2에서 펩신으로 활성이 될 거예요. 네. 알았죠? 근데 이제 이 HCl이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그 위에 pH를 pH 2까지 떨어뜨려요. 네. 그죠? 근데 왜 위에서는 입에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 효소가 바로 분비가 됐는데 위에서는 왜 펩신으로 분비하지 않고 펩시노겐으로 분비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입의 위에서는 만약에 얘가 펩신으로 분비가 됐다. 그럼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효소를 분비하는 우리 몸 안의 기관들의 단백질들이 높겠죠. 분해되겠죠. 농단 개념은 아니고 분해되겠죠. 즉 손상이 돼요. 즉 그 손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분비할 때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의 기능이 없게 분비했고 목적지에 가서 뭐예요? 기능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즉 분비하는 형태와 실질적으로 뭐하는 분비하는 형태의 차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위에서 누가 펩신이 이 단백질을 듬성듬성 잘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자, 완전히 분해된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돼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 거냐?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위 다음은 저기예요. 12지장.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12지장은 뭐다? 12지장은 소장이에요. 소장의 앞부분을 뭐라? 12지장 이렇게 볼까요? 자, 소장은 12지장. 또 딴 것도 하나 이름 더 붙이게 할 건데 우선은 12지장. 자, 소장의 맨 앞부분을 12지장이란다. 12지장은 소장이다. 자, 여기서 12지장은 소화효소를 만들지 않고 분비만 하는 곳이에요. 자, 분비인데 어디 걸 분비하느냐? 이자액을 분비해요. 자, 12장에서 분비되는 건 이자액이에요. 적어야 돼 다. 자, 이자는 아까 어디 썼어요? 그림에서. 자, 이자는 여기 지금 어디 옆에 우리 위에서 떨어지는 여기에 이자가 붙어 있죠. 이자가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을 어디로 분비한다? 12지장으로 분비한다. 자, 12지장은 무엇을 분비할 거냐? 효소. 우선 아밀레이스를 또 분비할 거야.
자, 그다음에 펩시노겐을 아니 트립시노겐을 분배할 거예요. 그다음에 리파제니까 라이페이스를 분배할 거예요. 라이페이스 또는 리파제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아까 위액은 아까 pH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염산 때문에?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pH 2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기 뭐야 소장 12장에서는 이 위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액체가 나오게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게 나와요. 생략.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아밀레스는 하는 게 뭐죠? 아밀레스 아까 뭐였어요? 입에서 뭐였어요? 잘 보내요. 녹말을 땅을 바꿨어. 엿땅으로 분해하죠. 자, 그런데 아까 입에 있는 그 아밀레스는 어디를 거쳤어요? 위를 거쳤어요. 자, 위를 거쳐왔으면은 위에서는 pH가 얼마다? 2다. pH가 2니까 어떻게 돼? 죽어요. 변성이 돼 있겠죠. 죽어는 표현이 아니고 변성됐다. 변성돼서 넘어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다시 분배해 주려죠. 그래서 녹말을 뭐로? 땅으로. 그렇죠. 엿땅으로 분해할 것이다. 누가? 아밀레스가.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폴리펩타이드를 단백질이 분해돼서 왔는데 완벽하게 분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누가? 트립신이. 자, 누가? 트립신. 위에서는 트립시노겐이라 쓰고 여기는 트립신이라 쓰네요. 효소 이름이 바뀌었죠? 얘도 뭐예요? 네. 펩시노겐처럼 저도 이제 효소 활성화된 거예요. 이때 이 활성화하는 효소는 엔테로키나즈인데 말만 듣죠? 엔테로키나즈가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활성화시켜요. 자, 근데 폴리펩타이드를 얘가 완벽하게 분해하는 건 아니고 더 잘게 썰어요. 그래서 뭐 어디 책에서 뭐 펩톤 뭐 막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폴리펩타이드로 자른다. 즉 더 작은 분자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짜게요. 자,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지방산과 누글리세리드. 모노, 그렇죠. 글리세리드로 분리할 거예요. 누가? 라이페이스가 분해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뭔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요. 자, 앞으로 자, 저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뭘 설명했냐면 어디를 줄까? 여기를 주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할 때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이어야 하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은 무슨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특징이 있어요. 자, 펩타이드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펩타이드 결합을 하려면 그 아미노기, 탄소, 카복식이, 그다음에 아미노기, 탄소, 카복식이, 이게 앞에 거 이게 이제 R2, R1, R2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에서
무리한 분자 빠져나오고, 자 이거 중요해요. 무리한 분자 빠져나오고 결합을 해요. 우리 이걸 뭐라 한다? 탈수 축합 이렇게 불러요.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탈수 축합 반응을 하면서 얘네는 어떻게 해요? 결합을 했죠. 자, 결합을 할 때 무리한 분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얘네를 지금 소화는 분해하는 거예요. 다시 결합한 걸 뭐 하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나온 물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미 펩타이드 결합인데 여기를 끊어야 돼요. 끊으려면 다시 뭘 넣어줘야 된다? 물을 넣어줘야 된다. 자, 뭘 넣어줘야 된다? 물, 물을 넣어줘야 된다. 자, 물을 넣어서 뭐 한다? 결합을 끊는다. 물을 넣어서 뭐 한다? 분해한다. 그죠? 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넣다, 가하다, 물수, 분해한다. 뭐라? 가수 분해를 한다. 자, 다시 물을 넣어서 분해하는 걸 뭐라 한다? 수분의 가수분해. 가수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 확실하게 하나 얻었어요. 단백질 분해 요소는 가수분해 요소이다. 단백질 분해 요소는 가수분해 효소이다. 자, 이거 하나 결론 또 안 나왔어요. 자, 또 하나. 이제는 우리는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은 육탄당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단당류가 이렇게 쭉 있으면 단당류와 단당류의 결합은 글리코시드 결합이에요. 자, 근데 이때도 뭐가 나온다? 무리한 분자 빠져나온다. 아, 얘도 탈수 축합이구나. 그럼 얘도 분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하구나. 자,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가수 분해 요소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글리세롤에 요게 지방산이 붙을 거예요. 하이드록실게. 요게 지방산이 붙을 건데 지방산이 쭉 선을 펴냈을 때 요 사이의 결합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때도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온다. 요때도 물이 빠져나온다. 아, 그럼 이거를 분해하려면 물이 필요하구나. 자, 지방 분해 요소도 가수 분해 요소구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단백질 분해 요소도 가수 분해 요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도 가수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도 가수 분해 요소. 그래서 소화 요소는 가수 분해 효소이다. 자, 중요한 거예요. 소화 요소는 뭐다? 가수 분해 효소이다. 자, 그러면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도 라이페스도 가수 분해 요소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지방은 물에 속에 들어가면 지방이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자, 지방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라이페스가 얘를 분해하고 싶어도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들이 막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여기는 계속 이어져 갈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라이페스가 효소가 작용하고 싶은데 얘네가 막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라이페스가 어떻게 뭐 작용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막 여기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는데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방을 물하고 섞이게 만들어야 돼요. 즉 이 지방 분자를 이렇게 듬성듬성 물 분자 속에서 퍼뜨려야 돼요. 이런 걸 우리 무슨 거라냐? 유화 이렇게 부를 거야. 유화. 지방이 유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방을 유화시키는 물질이 뭐냐? 이거를 해야만 지방분해 효소가 들어가서 얘네들을 뭐 한다? 이렇게 들어가서 분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화시키는 그의 이름이 뭐냐? 우리는 쓸개즙이에요. 쓸개즙이에요. 자, 쓸개즙의 역할은 뭐다? 지방을 유화시켜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유화는 뭐다? 지방을 물과 섞이게 하는 걸 유화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건 쓸개즙이다. 이 쓸개즙은 어디서 만드냐? 간에서 생성해요. 간에서 만들어. 자, 간에서 생성해서 쓸개에 저장해요. 그다음에 12지장으로 분비. 자, 이렇게 얘는 저기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 절대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꼭 시험 문제 내면 꼭 틀려요. 자, 쓸개즙은 소화 요소다. 소화 요소가 아니다. 소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화를 하지 못해요. 돕기만 하는 거지 소화를 담당하지는 않아요. 알았죠? 네. 다시 한번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도울 뿐 소화를 시키지는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이페스는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쓸개즙은 다시 한번 소화 요소가 아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